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맞이하시고요. 다가오는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 알차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주말에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우리 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이 또 광복절이고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좀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잘 진행돼야 할 텐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주식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종목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면서 급등한 종목도 있고 많이 하락한 종목도 발견이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픈도어가 우리가 함께 실적을 살펴봤던 것처럼 좋은 어닝 결과가 나오면서 24% 정도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장 도중에는 한 1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오픈도어에 그동안 오랫동안 물려서 좀 지긋지긋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한 20% 정도 급등하면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조금 손실을 줄여 나가면서 빠져나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24%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가 어제 주식시장 전에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11.3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란티어의 어닝 결과도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봐야겠죠. 그 외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이 유니티, 그리고 업스타트, 인바이텍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편 동네를 좀 살펴보면요. 코인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인베이스가 7.87% 떨어지면서 최근에 좀 올라갔던 주가를 도로 반납을 했고요.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본 것처럼 조금 어닝 결과가 실망스러웠잖아요. 그러면서 7.8% 떨어졌는데 프로테라 역시 기사 하나가 있어서요. 조금 이따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모네이드도 7% 이상 떨어졌고요. 그리고 MU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최근에 좋지 않은 하락 추세에 와 있습니다.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고요. 내일부터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좀 욕심을 내서요. 여러 가지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란티어 어닝도 살펴보고요. 소파이 같은 경우는 좀 상세하게 어닝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에어비앤비, 디즈니도 어닝을 발표했고요.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기사에는 프로테라, 차지포인트, 이브이고, 루시드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부분도 좀 살펴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8월 13일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팔란티어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팔란티어의 어닝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이미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요. 시장 중에 11% 이상 급등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있었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에 논갭 EPS 같은 경우는 0.04가 나와서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이 수치는 전망치보다 1센트가 더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번엔 갭을 보시면요. 갭 EPS는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0.07이라는 적자는요. 지금 시장의 예상치랑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요. 375.64 밀리언이 나와서 지난해 같은 분기랑 비교를 해보면요. 49.1%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자,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4.54 밀리언이 더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빚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수치를 발표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봐서는 뭐 11% 정도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와우 그런 어닝은 아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에 어저스티드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시면 수익률이 31%가 나왔거든요. 이 수치는 가이던스가 23%였으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향상이 됐구나.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자,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US 커머셜 레비뉴가 나와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기관을 상대로 하는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커머셜 고객, 즉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파운더리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파운드리의 레비뉴가 90%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파운드리의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고담은 어느 정도 그 성장의 한계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부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제한점이 있겠죠. 그런데 상업적인 부분은요, 아무래도 성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재력이 훨씬 더 큰 시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운드리의 레비뉴가 이번에 90%나 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번에 계약을 62개나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건들은요, 다 1밀리언 이상, 100만 달러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신규 계약이고요. 그 62개 중에서 30개나 되는 계약건이요, 5밀리언 이상의 중간 정도의 규모를 가진 그런 계약건이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1000만 달러 이상의 규모를 가진 그런 계약건도 21개나 이번에 체결을 했다.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 팔란티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20개의 새로운 커스터머를 이번에 만들었다. 2021년 2분기니까 단 3개월 만에 20개를 새롭게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 수치는요,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 13%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지난 분기만 해도 전체 고객사의 수가 200개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200개도 되지 않았던 고객사 수를 이번에 20개나 새롭게 3개월 동안 확보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커머셜 커스터머 수를 보면요, 이번에 파운더리를 사용하는 그런 상업용 고객사의 수를 보면 그 수치는 무려 32%가 지난 분기에 비교해서 올라갔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담보다는 파운더리가 이렇게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1년 3분기의 전망치를 보시면요, 레비뉴가 385가 전망되어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380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치를 이번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닝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그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음 고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손꼽아서 기다리던 어닝 결과는 소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파이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하고요. 어닝 발표 이후에 10%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어닝 결과가 있었길래 이렇게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2분기의 갭 EPS는 마이너스 0.48이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기대치보다 42센트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06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폭으로 적자가 좀 강화됐다. 적자 폭이 커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매출은 좋았습니다. 237.2 밀리언이 나와서 지난해 같은 분기랑 비교를 하면요, 74.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수치는 전망치에 비해서도 18.6 밀리언 정도가 더 나온 수치다. 따라서 매출은 굉장히 좋았고요. 단지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는 것이 안 좋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읽어봐서는요, 11% 정도 떨어지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소파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사 하나를 더 발견했는데요. 이번 기사를 같이 읽어보시면 소파이 어닝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10% 이상이나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그 이유는요, 3분기의 매출 전망치입니다. 자, 지금 가이던스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발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파이에서 전망하는 매출의 3분기 예상은요, 245밀리언에서 255밀리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요, 전망치보다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파이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는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257.3밀리언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전문가 같은 경우는 283밀리언 정도를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떨어지는 숫자를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21년 전체에 대한 가이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2021년이 마무리가 되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의 규모는 980밀리언입니다. 거의 1빌리언 가까이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저스티드 에비타 같은 경우는 27밀리언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어닝 결과가 그냥 그랬구나, 좀 실망스러웠구나, 좀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까지 실망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추가로 발표가 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3분기의 전망치를 조금 낮춰서 발표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학생 론이 나와 있죠. 학자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학자금 대출에 대한 그 매출 전망을요 이번에 40밀리언 정도 줄여서 일부러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이든 정부에서 CARES 액트라는 것을 발효를 했는데 이번에 CARES 액트가 연장이 됐거든요. CARES 액트는요 모라토리엄입니다. 모라토리엄이 뭐냐면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게끔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들이 이번에 2022년 1월 31일까지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게끔 정부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소파이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좀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구나,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더욱 좋은 부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 되는데요. 2분기에 새롭게 가입한 멤버의 수가요 113%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6밀리언을 지금 달성을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다른 핀테크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숫자긴 합니다. 그래도 성장률이 100%가 넘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총 판매된 상품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3.7밀리언 정도의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123%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년 전에는 1.6밀리언 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레비뉴를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랜딩, 파이낸셜,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기업 분석 끝판왕을 한 것을 잠시 좀 돌아가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파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다, 제가 그 기업 분석 끝판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이죠. 첫 번째는 랜딩,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플랫폼, 세 번째는 파이낸셜 서비스가 있는데요. 랜딩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로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메인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퍼스널 론이라든지 아니면 홈 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있는데, 갈릴레오라는 기업을 작년 2020년 4월 달에 새롭게 인수를 했잖아요. 이 인수건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기업이 갈릴레오거든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은행 업무죠. 파이낸셜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머니 트랜스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크레딧 카드, 여러 가지 기능을 은행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 자, 이 세 가지의 비즈니스 기능을요 제가 어떠한 식으로 그때 설명을 드렸었냐면 굉장히 조화가 잘 맞아 떨어진다. 왜냐하면 파이낸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성장 동력으로 활약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장률을 약 153% 정도를 매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부분인데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58%라는 굉장한 마진을 갖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이번에 갈릴레오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테크놀로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마진도 굉장히 높고 성장률도 55% 정도를 앞으로 5년 동안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숫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 랜딩 세그먼트, 즉 대출 부분이죠. 대출 부분이 지금 레비뉴가 172.2밀리언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47%나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낸셜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셜 서비스는 성장률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이러한 섹터잖아요. 이번에 17밀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요, 지난해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2밀리언이었는데 지금 17밀리언을 만들어냈잖아요.
늘었잖아요. 즉 7배 정도 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요, 7배까지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이낸스 서비스는 연간 153%, 뭐 2배 정도 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2배 반 정도죠. 그런데 지금 7배나 성장하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크놀로지 플랫폼의 고객 수를 먼저 보시면 78.9 밀리언이다. 따라서 7,890만 고객사를 가지게 된 거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요, 3,600만 개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객사가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성장률이죠. 그리고 레비뉴의 성장률도 굉장한데 매출이 지금 45.3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에 19 밀리언에 비해서 2배 이상, 2배도 훨씬 넘어가죠. 이러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놀로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펴봤을 때 소파이가 기대하고 있던 성장률은요, 사실 5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55%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었던 섹터에서 지금 1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세 가지 모두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파이의 어닝 결과는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실망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발견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요, 소파이는 잘 나가기가 어려운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대출이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향후에 만약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시대가 오면 소파이의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금리가 상승할 때는 두 가지 정도의 호재가 소파이를 받쳐주거든요. 첫 번째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실업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경기가 회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학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법안이 발효가 돼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연체금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리 상승은 소파이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역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향후에 내년, 그 내후년 소파이의 그 모습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한 기업을 2개만 더 살펴보고요, 다른 기사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먼저 에어비앤비의 어닝 결과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2분기 갭 EPS는 마이너스 0.12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수치는 전망치에 비해서 32센트나 더 나온 굉장히 양호한 수치였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34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300%나 증가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에 2분기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 숙박할 생각을 못하는 시기였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기저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수치는 전망치보다 70밀리언 정도는 더 나온 굉장히 건강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로스 부킹 밸류, 즉 그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전체 호스트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이죠. 그 매출이 13.0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수수료로 받아내는 것이 1.34 빌리언이다. 한 10% 정도를 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3 빌리언이라는 수치는 컨센서스의 11.19보다는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비즈니스가 지금 살아나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에 들어서는 조금 더 주춤하겠죠. 자, 이번에는 에비타를 보시면요, 2021년 2분기가 217밀리언 플러스가 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7이었고요 2019년에도 마이너스 43 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수치를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수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속도로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에어비앤비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지금 주가가요 4.7%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이유는 제 생각에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아웃룩이라고 써 있는 게 가이던스인데요, 가이던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코비드 19의 영향에서 우리는 아직 uncertainty가 있다,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비뉴가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코드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를 주지 않은 거죠. 그냥 말로만 좋은 수치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장에서 원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4.6%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디즈니인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 결과를 하고 나서 지금 시장 이후에 5.4% 정도 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됐겠죠. 자, 3분기에 논갭 EPS 같은 경우는 0.8 플러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0.25 정도가 더 나왔다. 갭 EPS도 좋습니다. 0.50, 그래서 시장 전망치보다는 19센트를 더 만들어내는 건강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은 17.02 빌리언이 나와서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44.5% 정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수치는 지금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260 밀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 같은 경우는요, 더 중요한 수치는 아무래도 그 구독자의 수죠.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가요, 116 밀리언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1억 1,600만 명이죠. 그런데 이제 에스티메이트 전망치가 112.8 밀리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치를 훨씬 더 초과하는 좋은 수치를 발표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쳐 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ESPN 플러스, 마지막으로 훌루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합쳐 보면 지금 구독자의 수가 174 밀리언이다. 이 수치도 굉장히 건강하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를 던져주면서 디즈니는 5.3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어닝 결과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뉴스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된 소식은 애플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한 달 전 정도에 제가 애플이 어펌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 핀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이런 기사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애플과 어펌이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애플은 굉장히 많은 수의 새로운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 이유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쉽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을 통해서 많은 돈을 소비할 수 있게끔 유혹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커스터머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파이낸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혹은 24개월에 걸쳐서 할부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자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일시불로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 캐나다에 한정해서 롤아웃, 드디어 이제 론칭을 했다는 건데요. 그 뒤에는 어펌이라는 기업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맥 컴퓨터를 사게 될 때요, 파이낸셜 옵션이 나오게 된다. 체크아웃을 갔을 때 뭐 신용카드로 낼 것인가 아니면 페이팔로 낼 것인가, 이렇게 옵션이 나오잖아요.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어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할부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가 게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구매를 한 다음에 애플은 또 다른 이제 프로모션 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 어떠한 물건을 사게 될 때 이 어펌을 통해서 할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 페이지도 별도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기기를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살 수 있게끔 유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가 다가 아니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애플은 또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굉장히 야망찬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페이를 통해서 구입하는 모든 부분을 이번에 어펌과 함께 할부로 제공할 만한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부분은 애플 스토어에서 살 수 있는 애플의 물건들에 한정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애플페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계획이라고 지금 앰비셔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달에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이 애플페이랑 손을 잡고 어펌이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죠. 왜냐하면 그 다다음 주에 스퀘어가 발표를 했잖아요.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라는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애프터페이라는 기업도 분할해서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기쁨도 잠시, 어펌이라는 기업은 호재가 발생하자마자 그 다다음 주에 바로 악재가 발생해버리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